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총선에 두 개가 전체의 패배보다 더 아픈 게 두 개입니다. 계양 을해선대의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을 못 잡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화성 을에서 이준석이한테 그 배지를 달게 된 거, 이 두 가지가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이런 데의 결과입니다. 황당한 결과입니다. 특히 이준석이가요, 이자간데 어떻게 배지를 달았습니까? 자기가 이제 뭐 잘나서? 저는 그래 안 봅니다. 공영훈 후보가 이제 그 땅 문제로 자멸한 거죠. 공영훈 후보가 이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렸죠. 그런데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문제, 아들한테 그리고 정려까지 있어요. 편법 정려. 그 다음에 딸까지 그 투기를 해버렸죠. 이래서 이제 지지율이 폭락해서 스스로 이제 그 자멸했고,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가 어부지리로 이제 그 배지가 된 거죠. 근데 그 당이 이제 그 의사가 1번이거든요. 이주영인가 소아과 의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위의 의사들이 또 그 당을 많이 찍어줬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하니까 의사들이 이제 반발하는데 설마 이재명 조국이는 못 찍겠고, 의사들이 보수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당의 1번이 여자 그 소아과 의사다. 이래서 이제 찍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우 3% 얻어서 2명 천하람까지 천하람 2명이 된 거죠. 총 3명이에요. 거의 교섭단체는 고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무소속하고 비슷한 거죠. 이러면 이게 좀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이제 그 해야 되는데, 이 3살 때의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런 안함 무인, 오만방자한 이런 태도가 이제 어디 가겠습니까? 되자마자 이게 뭐 전부 자기가 잘나서 선거 이겼다고, 자기 잘나서 이렇게 떠들고요. 자기가 잘나서 이겼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인터뷰하면서요, 뭐 조잘조잘 떠들다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나오니까 뭐 다음 대선이 이준석이가 대선 논다? 진짜 황당하죠. 이게 나라입니까 그러면? 근데 뭐 다음 대선 이야기 나오니까 3년 뒤 이야기다 이랬더니 이준석이 하는 말이 3년? 그거 확실한가요? 확실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비꼬는 게, 이 말은 이제 대선이 3년 뒤에 있는 게 아니다. 아니다. 야, 다음 대선에 출마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서 이제 대선이 몇 년 남았냐? 이러니까 진행자가 3년 이랬더니 이 대표가, 이준석이가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이런 식으로 되묻고 있어요.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3년 남았는데 3년 뒤에 대선이 아니면 빨리 한다. 이 말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오만방자한 이런 자는 저는 처음 봅니다. 안하무인. 야, 어떻게 되자마자 겨우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그 공영훈 후보의 어부지리로 겨우 배지 다르면 좀 더 겸손하게 앞으로 뭐 국민만 보고 잘 하겠다 이래도 시원찮은데 대통령 탄핵부터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당의 당대표까지 했는데 왜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출마했는지 이걸 되돌아봐달라 2년간을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는데, 아니 네가 왜 쫓겨났어? 계속 안 했었는데 대통령 공개하고 양두구육 공개하다가 이제 그리고 성매매 무고하다가 나중에 그 증거 위조 김철거이, 이제 김철거이가 다 자백하겠지. 김철거이 시켜가지고 이제 증거인멸 교사 이것 때문에 징계위원회 해부돼 가지고 징계받았고, 그리고 이게 막 재판하고 가처분하고 난리치다가 결국 네가 탈당한 거 아니야 스스로. 그 쫓겨난 과정을 국민들이 다 아는데, 이준석 네가 분탕질 치다가 네가 증거인멸 교사 범죄하다가 징계 묻고 재판 가처분하다가 지니까 네 스스로 배지 달라고 나간 거 아니야. 왜? 노원에 공천 주면 나 안 되니까. 노원에 공천 주자는 사람도 있었어. 그런데 노원에 나가면 안 되니까 너 스스로 뛰쳐나간 거 아니야. 이 과정을 국민들이 다 아는데 뭘 되돌아봐. 되돌아보기는 뭘 되돌아봐.
진짜 이런다는 게 어떻게 그냥 이번에 영구 퇴출시켜야 되는데 너무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런 자를 논평한다는 게 착잡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당선될 때부터 너무나 이렇게 기고만장해서 오만방자하게 안하무인격으로 대통령을 탄핵 운운하면서 마치 자기가 엄청난 당대표에서 피해를 본 것처럼 이러고 있으니 그래 너 동지들 중에 누가 되냐? 너 40몇 명, 그러니까 몇 명 나가서 네 혼자 겨우 돌아오는데 동지들 다 죽은데 그래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너 동지들 한 10명, 20명 당선시키 보지. 네 혼자 그래 민주당이 잘못돼가 겨우 살아와갖고 큰 소리 치냐? 너 때문에 네 잘나가 이겼다 큰 소리 치냐? 진짜 부끄러운 이런 자입니다. 근데 이런 자가 왜 빠르게 기소 안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다 해가지고 그때 성상납은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그래서 처벌을 못 해도 근데 성상납 가로세로가 폭로했을 때 이준석이가 가로세로 김세희하고 강용석 고소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무고는 공소시효가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고로 기소해야 된다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는 빨리 이준석이 불러서 들어보고 혐의가 있으면 빨리 기소해야 되잖아요. 이게 법적 시스템의 프로세스 과정 아닙니까? 근데 왜 중앙지검의 형사 일부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이준석이 불러서 아이카이스트 때 김성진 그다음에 다 수사했잖아요. 이제는 이제 김철근이 부르면 이제는 김철근이가 진실을 밝힐 거예요. 왜? 김철근이도 처음에는 이제 배지 받으려고 공천 받으려고 사무총장 갔는데 공천 안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 역할은 이어서 끝이다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를 돌봐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김철근이도 진실을 밝혀야죠. 물론 이제 자기도 처벌되니까 자기도 구속될 수 있으니까 은폐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도 김철근이도 처벌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명백하잖아요. 왜 6억을 투자해 준다고 각서를 써준 거는 김철근의 필적이 분명하잖아요. 왜 아무 이유 없이 6억을 준다고 각서를 써줍니까? 6억이 이준석이가 비트코인이든 코인에가 재산이 19억 늘었던데 그래도 6억이 큰 돈입니다. 6억을 왜 줍니까? 자기가 떳떳하면 왜 줍니까? 뭔가 자기 뒤가 구리니까 내가 6억 줄 테니까 허위를 하나 써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6억 안 주니까 그 이사들이 다 폭로하고 있잖아요. 이게 명백한데 상식에 맞는데 왜 빨리 기소를 안 합니까? 중앙지검 빨리 이준석이 김철근에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기소하든지 아니면 결론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아니다. 왜 그냥 들고만 있는 겁니까?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 고검에다가 또 항고할 거 아닙니까? 왜 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준석이 정치적으로 이번에 끝내시는데 못 끝냈잖아요. 그러면 사법적으로라도 끝내야 이게 정의가 서지 않겠습니까? 빨리 이준석 기소해서 처벌해서 배지 떼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자가 우리나라에 끼치는 해악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20, 30대 여성들도 다 싫어하죠. 남성들도 이제 싫어합니다. 이런 자가 이제 진짜 국회 들어가지고 이제 세 명 있는 당이죠. 3명. 이 자들이 온갖 또 국회에서 분탕질 치보십시오.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이준석이를 기소해서 배지를 떼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중앙지검에 촉구합니다. 왜 눈치를 보고 왜 머뭇거리느냐? 그냥 법만 보고 이게 판단해 주자는 거 채야. 아니면 아니라고 판단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고금의 항고라도 할 거 아닙니까? 가만히 들고 있던 거 가만히 들고 있으면 이게 정의입니까? 지치된 정의가 정의입니까? 지치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왜 가만히 들고 있는 겁니까? 김철근이든 이준석이든 불러서 조사를 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린 데 있습니까? 이게 법 아닙니까? 경찰에서 다 조사해가 기소해라고 넘겼잖아요. 근데 왜 들고만 있느냐 말이에요.
뭐가 잘못되면 제 주장이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준석이는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이번에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 국회 들어온 건데 앞으로 또 그 설치는 꼴을 어떻게 봐야 될지 앞으로 이제 이거 행태를 보고 제가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 전에 빨리 법으로 처리할 거는 처리하자.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